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죠. 우리 국내 증시도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반영하면서 결국 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포트폴리오 전략 완전히 다시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오늘도 2시간 동안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팔란티아가 전일 미증시에서 급등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반응한 건데요.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동차주들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 반영하면서 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인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슈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텐데요.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47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우승했다라는 소식들도 속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부진의 이유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옆나라 니케이 지수는 급등을 했고 중화권 증시도 사실 나쁘진 않았거든요. 국내 증시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금투세 폐지의 수혜를 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대선 때문에 좀 경계감 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반전이 되려면 확실하게 좀 미국의 권력이 누구인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확정이 이제 막 뉴스로 뜨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전체 주를 개표를 하려면 내일 아침, 오전 정도는 돼야지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합주 몇 군데에서 좀 트럼프가 이렇게 우세하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이제 우리나라로 3시 정도에 알래스카 마지막 주까지 아마 개표를 시작은 하긴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더라도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데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길게 잡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짧게 보자면 이번 주 FOMC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FOMC가 지나봐야 알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 하락이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점선으로 표시된 건 S&P 500 지수고 아래에 있는 실선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바이든 집권 당시에 S&P 500 지수는 3,4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현재 6,4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S&P 500 지수 연일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이 발표되면서 잠깐 상승하나 싶었더니 결국에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집권 당시에 18%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에 트럼프 시기를 본다면 S&P 500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결을 좀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잠깐 하락세 연출하긴 했었지만 이내 빠르게 회복했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50% 이상 코스피 지수도 상승해줬습니다. 이창대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국내 증시도 좀 빨리 팔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전 그 집권 당시 상황을 본다면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 때가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 당선이 되게 되면은 증시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증시를 내리눌렀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정글에서 뭐 호랑이나 사자 정도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너무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늑대나 여우가 활개치고 지가 왕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가 왕이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가끔 트럼프 같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되는 그런 언행들도 좀 필요할 때가 있다.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구나. 함부로 나서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포지션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전 트럼프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유가 불경기가 이제 좀 극에 달하는 시점에서는 보통 이런 보수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기업 친화적으로 가는 그런 이제 정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분배의 문제를 많이 또 따지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진보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히 안정되면서 결국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이런 리스크들을 좀 잠재워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말은 세게 해도 나름 또 행동은 유하게 합니다. 뭐 말은 뭐 큰일 날 것 같이 뭐 별의별 일을 다 벌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름 합리적으로 좀 이제 액션을 취하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뭐 초반에는 좀 그런 언행으로 쇼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보로 전해진 소식 속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프름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통화 정책과 좀 따로 놓기에는 굉장히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바이든 집권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18% 하락했지만 트럼프 집권 당시에는 50% 이상 코스피가 상승해줬거든요.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의 차이도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확정이 정말 확정이 됐을 때에 금리 인하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지금 물가가 다시 상승할 우려가 좀 이제 짙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우세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집권을 했을 때로 전제 조건을 보자면 금리 인하가 조금 더디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것만 우리가 놓고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게 트럼프가 된다면 증시 전체적으로는 좀 어떤 호불호라기보다는 굉장히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뉴욕이나 월가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유행을 했고 트럼프가 집권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로 좀 흘러갔었죠. 사실 우리가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우리나라가 받을 피해 이런 걸 좀 제외하고 오로지 증시로만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가 조금 더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기존에 있던 이 법안이나 이 어떤 정책성의 호재보다는 없던 새로운 먹이가 등장하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자금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기존에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주도주가 이제 바뀌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활기가 좀 띄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통화 정책과 연동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섹터 등락률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9% 넘게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하방 VL가 걸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섹터 역시나 부진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해리스 정책 수혜주인 태양광, 낙태법 관련주, 의료용 대마 관련주들도 일제히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재건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건설, 기계와 재건 섹터가 오늘 11% 넘게 상승했고요. 원전과 전력, 가상화폐 관련주, 조선, 금융 섹터도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또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폭탄을 예고했기 때문에 IRA 법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수출주들은 일제히 좀 빠졌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관련주들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한다거나 법안을 내놓는 건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를 낸다라고 하지만 사실 표적을 삼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커스는 중국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또 리쇼어링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 공장을 이제 미국에 건설한다든지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은 아마 트럼프 정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체크해주고 이 규제에서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리쇼어링 정책에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섰던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현대차 그룹도 거기에 해당되고 국내 그룹들이 상당히 또 그런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현대차그룹이 나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뭐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증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지금 불경기 모멘텀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 업종들이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누가 돼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언제까지 될 것이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될 겁니다.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누가 올라가냐? 말씀해드렸던 이런 뭐 자동차나 경기 민감 업종들 올라갈 것이고 사실 이제 이 방산 항공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조선 이런 쪽도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재건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아마 테마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시가 만약에 좀 출렁이는 모습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저가 매수 찬스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프롬 대표님께도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런 그 대선 관련주들은 뭐 당선을 확정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다. 오히려 확정이 된다면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트럼프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오히려 재건 관련주들이 좀 세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일 시장의 이 흐름은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한 1주에서 2주 정도 좀 이제 시장이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주도 섹터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이지만 내일은 뭐 예를 들어 조선일 수도 있고요. 또 모레는 또 뭐 어떤 다른 섹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1월을 통째로 놓고 본다면 또는 12월 연말까지 우리가 주도 섹터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한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은데 만약에 접근을 우리가 조금 이제 제너럴하게 안전하게 조금 한다면 두 후보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었던 섹터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전력 설비라던가 원전이라던가 방산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좀 괜찮거든요. 세론 현상이 나와도 어차피 갈 섹터들을 요 섹터들로 접근을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게 우리가 연말까지 해서 또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증시에 훈풍이 불 것으로 우리가 다 전망이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산이나 원전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일단 포트폴리오 전략 원전이나 방산 쪽으로 채워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창대 대표님께는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우주항공 관련주로 쏟아졌습니다. 트럼프가 이전에 우주항공 관련된 발언들을 쏟아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방공체계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오늘 세트레가의 뭐 이노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 계속해서 유지했거든요. 앞서서 민프롬 대표님께서 새로운 먹거리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 우주항공 쪽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이게 우주항공 쪽이 방산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교집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방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묶어가지고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한국을 표현할 때 뭐 머니머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 돈 잘 버는 국가니까 방위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좀 안 좋을 수 있겠는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산주가 이건 뭐 한국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 기술을 토대로 봤을 때 우주항공과의 교집합 그리고 방산주 방위비 올라가는 것과 함께 눈여겨본다면 아마 동반수혜를 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뭐 급등한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밑에 있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대장주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넥선, 현대로템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인 대장주지만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6만 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 차트로 보시게 됐을 때 매물대 돌파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이후까지도 만약에 모멘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추세적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시 방산이나 뭐 우주항공이나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면 한국 항공우주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탑픽 종목 한국 항공우주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민프롬 대표님의 탑픽도 궁금해요.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먹거리란 어떤 것일까요?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섹터 상승 이끌어줬잖아요. 트럼프는 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네.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사실 왜 얘기를 했냐면요.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뒤에서 춤출 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을 하면 테슬라 CEO가 왜 트럼프 뒤에서 춤을 추겠어요. 사실 해리스의 유세를 도와줘도 모자랄 판인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쪽에 섰던 거는 저는 우주항공 산업이 주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도 사업가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사업가고요. 그 둘 간의 어떤 이런 서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 트럼프의 공약 중에 이제 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기조가 상당히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이 사실 규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방산기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우주항공의 위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우주산업이 사실 크려면 기업의 규제가 조금 완화가 돼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법제화라던가.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말고도 이제 스페이스X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는 지금 스페이스X의 지분이랑 테슬라의 지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분 가치가. 다만 스페이스X가 지금은 이제 상장을 안 했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이 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를 푼다거나 이쪽으로 좋은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IPO 시장에 스페이스X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2년 전인가요? 방산이 주도 섹터가 됐던 것처럼 우주항공이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한 번의 사이클은 올 것이고 그 이제 앞장서서 있을 종목은 저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 이중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미리미리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